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올라주지, 오늘 같은 날. 참, 시원하게 뭐 한 3,000원 정도 올라주지. 참, 외국인분들 섭섭해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최근 3개월 외국인의 삼성전자 어떤 지분율, 요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요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는가도 설명을 드리고, 참, 요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지금 블룸버그에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자료 제공 요구가 저항에 직면했다는 그런 내용의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삼성전자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좀 팔았어요. 오늘도 지금 지분율,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마지노선인 50%에 거의 임박한 모양입니다. 50%는 아니고 지금 거의 51.5% 정도 왔는데, 이게 왜 마지노선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 어제처럼은 팔진 않았어요. 어제처럼은 팔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12일이죠. 예, 3.5% 2,500원 팔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69,000원으로 마감했는데, 어제 하루만 외국인이 판 금액이 7,600억 정도 팔아치웠습니다. 7,600억. 하루 만에 7,600억을 팔아치운 거는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반도체주를 대량 매도했던 8월 18일, 예, 8월 18일 날 요 기점으로 해서 7천, 그때 한 7천억 정도 팔았나, 그 정도 팔았을 건데, 사실 그 이후로는 거의 최고 금액이다. 예, 7,600억 엄청나게 팔았죠.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9월 28일부터 요거 보시면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9거래일 동안, 예, 순매수 한 거는 딱 하루 있죠. 8일. 예, 8일 날 230억 원, 그것도 눈꽃만큼 사고, 이 기간 동안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거의 1조 7천억을 팔았는데, 어제 하루 판 게 7,600억이에요. 예, 어제 하루 판 게 거의 뭐, 이 거래 9거래일 동안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하루 만에 그냥 왕창 내려버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지분율인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51.6%입니다, 여러분. 지금 8월 31일이 51.61%인데 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지분율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2016년도 4월 29일 날 이후에 그 이후 50%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그 2016년 4월 29일 날 요때 50% 아래로 살짝 왔다 갔다 그 정도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지분율이 쭉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이번 8월 달에 51%에서 지금 등락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5년 전에 5년 반 전에 지분율이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때가 지나고 보면 그때 이후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7년도 이렇게 아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1%대의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 5년 전처럼 뭐 50%대를 깰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 지분율 상태는 과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분율 상으로는 저점 구간에 와 있다. 물론 여기서 더 팔고 갈지 뭐 어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만 팔았다가 샀다가를 반복했을 때 그 최저 지분율 상태에 와 있다라는 거, 이거는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하고 지금 뉴스를 쭉 보면, 제가 여러분께 그 필요 없는 뉴스, 이거는 뉴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뉴스는 말씀을 안 드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 4분기하고 내년에 뭐 디램 오팡이 뭐 공급이 넘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4분기 내년 1분기에 수요가 좀 줄어들고 뭐 이제 공급이 많아서, 또 공급이 초과 부분도 뭐 0.3% 3%인가 그래요.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빠졌다고 해서
또 뭐 새로운 뉴스인 양 막 나오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새로운 뉴스예요. 다 아는 뉴스고 예상했던 뉴스인데, 내년 1분기, 2분기, 올 4분기 업황 안 좋다는 거 다 아는 뉴스인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년 1분기까지 디램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15에서 20%다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 하락은 불가피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디램 업체들의 지금 재고가 상당히 낮고, 또 뭐 신규 투자도 사실 제한적이고, 그리고 성수기에 접어드는 2022년 3분기 이후에 디램 가격이 재차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 이제 지분율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도 지분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50%, 51%대였는데 지금도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내년 3분기부터 실적이 좋다. 그럼 6개월 선행한다면 11월, 12월 달인데, 지분율의 바닥도 주가의 바닥인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지분율도 과거에 봤을 때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이 지분율 가지고만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공급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메모리 업체들이 설비 투자, 캐펙스죠. 이거를 이제 이 계획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을, 항상 캐펙스를 늘리면은 또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가액되니까 또 줄이니까 또 이제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계속 반복인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이 반응이 상당히 좋죠. 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판가 인상이라든지 신규 고객 확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쨌든 2022년부터는 실적 개선에 삼성전자 크게 기여한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블룸버그에서 계속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그 반도체 자료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 제공을 하고, 그 자료나 정보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설문지 제출해라, 주문, 판매, 공급망 정보 이런 거 제출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금 시한이 11월 8일까지거든요. 블룸버그에서는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어요. 특히 대만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반발을 하게 돼서 친중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약간 뉘앙스로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의 법무 담당 책임자 실비아 팡이에요. 이분이 취재진에게, 블룸버그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평가 중이다. 그러면서도 TSMC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 데이터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TSMC 법무 담당자가. 그래서 TSMC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우리는 이때까지 차량용 반도체 너희가 그 부족하다고 한 거, 그거 생산 확대를 위해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과한 건 우리가 못 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하고 삼성전자하고 잘 협력을 하면 민감한 거를 빼고 그래도 모양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쪽에 제출을 하는 선에서 저는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힘든 구간이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지금 상당히 힘든 구간인데,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앞으로 1, 2년이나, 사실 작년에 한번 했죠. 작년에 30% 빠졌죠. 올해도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1년에, 많으면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근데 1년에 이런 경험도 한 번씩 해야 되지만, 10%, 15% 등락은 또 해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하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장기로 투자하려면 이런 변동성도 내가 항상 안고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